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많이들 알고 계실 거예요. 송기령 작가님이 그냥 하지 말라. 당신의 모든 것이 메시지다. 네, 오늘 제가 하고 있는 이 줌도 메시지죠. 자, 송기령이라고 하시는 분은 마음을 캐는 사람, 수많은 사람들의 일상적 기록이 담겨 있는 소셜 빅데이터를 인간의 마음을 읽고 해석하는 일을 20년 가까이 했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많이 얻은 다양한 이해, 이런 여러 가지가 요즘에 더 빛을 발하고 있죠. 그리고 되게 조금 미래학자는 아니지만 미래를 바라보는 이런 관점이 저는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좋아합니다. 이분은. 네. 음,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어날 일은 일어난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일어날 일은 일어난다. 일어날 일이 일어나는 이유는 운명론적이거나 정해진 결과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이 아니다. 우리가 그것을 선호하고 그것을 원하기 때문이다. 모둠사리가 숙명인 인간 종이 구성원의 한 명 한 명이 원하는 지점, 그리고 각자의 욕망이 합의되는 지점. 바로 그곳에서 일어날 일은 일어난다. 각자의 욕망이 부딪히고 서로 만나 추동하며 생성되는 더 큰 욕망의 용광로가 곧 우리의 미래다라고 하고요. 미래는 이미 와 있다. 다만 모두에게 균등하게 온 것은 아니다. 그의 통찰처럼 미래가 삶에 깃드는 시점에도 시차가 있듯이 미래가 우리에게 와 있긴 하지만 이미 변화를 온몸으로 겪고 있는 분도 있고 아직 실감하지 못하는 분도 있다. 아직 내게 일어나지 않았다 해도 다른 이에게 일어나고 있는 변화라면 언젠가 나에게 일어나게 돼 있다. 그러니 내게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라 해도 변화를 미리 보는 마음으로 읽어줘라 라고 이제 시작을 하고 있고요. 개인의 욕망의 이런 합이 곧 미래에 벌어질 일들의 인푸심을 알겠다. 그러니 바라건대 욕망하기를 멈추지 마라. 애초에 멈출 수도 없다. 욕망이란 나의 존재가 좀 더 안정되게 유지되길 바라는 소박한 마음에서 내가 소멸한 후에도 나의 존재가 잊혀지지 않기를 바라는 본능에서 나의 자아가 같은 종의 다른 개체들에게 존중받고 영향력을 가지길 바라는 무한한 욕심에서 뿜어져 나온다. 우린 결코 욕망하기를 멈출 수 없다. 그러니 차라리 욕망하고 원하는 것을 시도해라. 지금 시작하면 여러분에게도 일어날 일은 반드시 일어난다라고 시작을 하고 있어요. 네, 좀 힘이 있어요. 문장마다 힘이 있어서 저는 너무 좋았습니다. 자, 네. 이제 우리 미래가 앞당겨졌다라는 키워드에서 이 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전에 자, 개를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졌다는 얘기 하는 거예요. 과거에는 개 좋아하세요? 라고 물으면 어떤 사람들은 많이 점심 메뉴를 묻는 걸로 쓰였다고 합니다. 근데 요즘은 어떻죠? 요즘에는 반려견을 생각하죠. 그리고 그러니까 시대가 변한다는 이야기하고 있고요. 미래가 앞당겨졌다라는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당연하게 마시는 생수도 1995년 이전에는 판매 금지 품목이었대요. 제가 서울에서 살게 된 게 91년부터인데 그때는 생수가 판매 금지였었다네요. 생각이 안 나고 있어요. 그래서 개가 이 귀염의 대상인 애완동물로 다시 삶을 함께하는 반려동물이 된 것도 불과 20년이 채 되지 않는다. 생각해보면 반려라는 키워드가 생각난 것 자체가 상대에 대한 배려가 시작되었다는 거다. 그런 증거다. 최근에는 사람이 자신을 반려인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한데요. 반려라는 키워드는 편협했던 공동체의 개념을 한층 넓고 길게 보는 관점을 담고 있대. 그리고 그만큼 우리가 겸허해졌다라는 뜻이고요. 반려동물이라는 이 표현은 2016년에서 18년 사이에 2배 가까이 늘었고, 반려식물이라는 표현도 2016년에서 18년 사이 4배 이상 늘었다라고 합니다. 그런 것 같아요. 반려식물 많이 안 들어봤는데 요즘 반려식물도 많이 어, 우리 이 용어를 많이 쓰고 있죠. 최근에는 반려견 임플란트 그리고 노령견의 백내장 수술 한쪽 눈이 400만 원, 양쪽 하면 600만 원. 상당히 비쌉니다. 네. 그런데
무서운 거는요, 대학병원에, 동물병원에 예약이 밀려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사람을 위한 병원은 상가 2층에 있는데요. 동물병원은 1층에서 24시간 운영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많이 변화된 우리의 삶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의 삶의 변화를 꾸준히 바라보면서 각자의 삶이 보이는 다름을 배려할 수 있는 이런 품을 좀 가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당연한 것이 당연하지 않게 되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당연하지 않습니다. 자, 이 뭐죠? 네. 우리가 지금 이 코로나 이후로 되게 많은 것들이 바뀌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이런 삶의 변화들이 많이 증폭이 되었고요. 첫 번째는 우리가 뭐가 있죠? 일단 혼자 많이 보냅니다. 혼자. 그래서 혼밥. 네. 예전에는 혼밥을 참 뭐라고 해야 되지? 부끄럽다고 해야 되나? 저도 되게 혼자 식당 들어가서 이렇게 쭈뼛거리는, 그래서 아예 안 들어가죠, 혼자는.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요즘 혼자는 이미 많이 즐기고 있죠. 커피도 마시고 혼자. 그리고 차박.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 혼자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제 뭐가 많이 바뀌었냐면 이 차가 많이 뜨고 있어서 장롱에 들어있는 이 면허들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혼자 생활하는 공간, 그리고 누군가를 만날 수 없으니 차로 이동하거나 뭐 이런 거. 그래서 혼자 커피 마시고 혼자 유튜브 보고 혼자 사진 찍어서 인스타에 올리고 혼자 음식을 준비해서 자동차 극장에 가고, 네, 심지어 자동차에서 잠도 자죠. 그래서 캠핑과 차박 이런 거 되게 유행이 됐고요. 놀랍게도 차박은 코로나 이전까지만 해도 데이터에서 보이지 않는 단어였대요. 네, 데이터 전문가잖아요. 송기령 작가님이. 데이터에서 보이지 않았대. 그런데 캠핑이 2010년부터 이렇게 언급되기 시작하면서 이 차박의 등장이 관찰되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해시태그에 이 차박이라고 하는 해시태그가 굉장히, 그리고 그 차박을 통해서 예쁜 삶을 표현하는 뭐 이런 여러 가지. 그래서 요즘에 눈에 띄는 것은 사람들이 마치 서로 짠 듯이 트렁크 뷰를 많이 찍어서 올린다라는 거죠. 자동차에 관한 사진은 대부분 이 스티어링 휠, 뭐 핸들샷, 밖에서 차의 외관을 찍는 거, 뭐 이런 거였는데 이제는 후방으로 이렇게 바깥 경치를 보는 구도가 나가기 시작한 거죠. 저도 되게 많이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유독 차박에서만 이런 차 밖을 바라보는 뷰가 나오고 막 이런 참 세상의 변화를 되게 실감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 공간을 말하면 우리는 항상 고시원처럼 창이 없는 공간을, 그리고 이제 공간, 그러니까 트렁크에서 밖을 보는 이 뷰를 본다면, 그러니까 공간이라고 말할 수가 있죠. 고시원에서 창이 없는 공간, 우리가 이런 것도 많이 봤다라면 우리가 기생충 영화 보셨죠? 반지하에서 밖을 바라보는 뷰, 뭐 이런 거. 자, 그리고 또 이제 이러다 보니까 이 뷰가 되게 많이 또 유행이 되고 있고요. 한강변 아파트 뷰, 그리고 카페 사진의 뷰, 뭐 이런 거 되게 많이 요즘에 유행이 되고 있죠. 그래서 참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은 미래의 삶을 보여주는 여러 가지 힌트가 있고요. 자동차의 이동성이 많은 것을 바꿀 것이다라는 것, 전망 좋은 집을 마련하기 어렵다면 우리가 차를 가지고 움직이면 된다라는 것, 이런 삶의 작은 변화들이 굉장히 많이 우리의 미래에 또 영향을 주겠죠. 그리고 이 코로나가 일으킨 여러 가지 삶의 변화를 이 사실은 오래전부터 우리 사회에 오래된 문제들이 사실은 격정적으로 노출이 된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라서 이런 게 없었던 게 생기는 게 아니라 코로나 이전에 있었던 문제들이 코로나가 나오면서 드러나게 됐다라는 관점. 자, 그러면 바뀌는 키워드 세 가지가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있다라는 거죠. 첫 번째, 네, 분화하는 사회, 혼자라는 것. 그래서 지금 네, 혼자라는 키워드.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잊지 않아야 되는, 미래를 생각할 때 잊지 않아야 되는 키워드 세 가지. 첫 번째는 혼자입니다. 흔히 한국 사람은 밥심으로 산다라고 하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만났을 때 밥 먹었냐고 인사를 하죠. 그만큼 밥이 너무 중요하죠.
그리고 다양한 음식에서 영양소를 섭취하고 밥을 많이 먹을 필요가 있었는데 이제 그러지 않다라는 거죠. 무엇보다 대사량이 줄었고 근육을 쓰는 노동량이 또 줄었고 이러다 보니까 밥 공기가 가장 작아지고 영양을 많이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한 월간지 기사에 이런 내용이 있었대요. 혼자 먹고 혼자 놀고 혼자 술 마시고 혼자 여행 가고 이런 사람들이 앞으로 늘어날 것이다 라고 2010년에 한 월간지에 나왔었는데 이미 이제 이게 우리나라의 문화, 아니, 우리나라 문화가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제 문화가 되었죠. 그래서 독서실에서 칸막이가 있는 식당 같은 느낌. 네. 혼자 밥 먹는 사람들이 너무 자연스러워졌죠. 예전에만 해도 불과 얼마 안 돼서도 식당의 기본 식단 구성은 4인상이었다. 한국의 식사가 반찬을 나누는 구조로 돼 있어서 식당은 4명이 와야 이문이 많이 남았다. 식당 종업원이 몇 분이세요라고 물으면 혼자 왔다고 말하기가 괜히 미안했다. 근데 요즘은 혼자 밥 먹는 게 일상화돼 있고 이제는 혼자 식사하는 사람의 시선을 보호해주는 칸막이도 없어졌고 더 이상 혼자 먹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 아니다라는 이 사회적인 변화. 자, 두 번째 키워드는 뭐냐면요. 장수라는 거죠. 장수하는 인간. 네. 네, 장수. 장수, 걱정입니다. 네. 참. 빨리 다들 그렇게 오래 살고 싶지 않은데 오래 살게 된다라는 사실. 무섭습니다. 오늘날의 60세는 과거의 60세보다 늙지 않았고, 과거의 60세는 여명이 짧았지만, 이제는 아니다. 나를 부양할 많은 가족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리고 자녀들보다 오히려 부모님 세대가 부유할 가능성도 낮지 않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 많이 있죠. 자녀가 부모를 능가하게 부자가 될 확률이 거의 없다라는 거. 그리고 실제로 이 송가인 씨 그 팬클럽에 글이 이렇게 써 있대요. 저도 들어가 보진 않았는데 50대 후반 이상 되시는 청년분들께 호소합니다. 네, 50대 이상 청년분들. 네, 50대는 청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송가인 씨가 50대 청년들에게 무엇을 호소할까요? 네, 이 송기령 작가님도 뒤늦게 멜론에 가입해서 이 스밍에 열중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늦지 않았고 시작해보고 노력해라. 한마디로 이 송가인 씨의 노래 순위를 올리려면 스트리밍의 횟수가 많아야 되잖아요. 그 시작은 우리가 예전에 윤사마 팬덤, 자, 윤사마부터 아줌마 클럽, 팬클럽이 유행했던 거 아실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은 50대, 물론 60대, 70대도 이런 팬덤 문화를 배우고 있고 같이 옷을 맞춰 입고 안무를 익히고 그리고 어찌 보면 40대보다 50대, 60대가 경제적으로 좀 안정이 되어 있죠.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좋아하는 이런 문화적인 여러 가지 이슈들에 좀 더 열광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참 머리가 좋은 거죠. 그들을 잡기로 한 거죠. 그리고 그러니까 장수하는 인간에서 저희 오빠도 이번에 환갑이었거든요. 근데 정말 환갑 같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야, 무슨 이런 걸 기념하냐. 혼자 여행 갔다 왔거든요. 네, 그래서 오빠뿐만이 아니라 이제 옆에 있는 남편도 이제 곧 60세 다가오고 있죠. 네, 근데 정말 예전에 60세라고 하면 정말 할머니 할아버지였고 이제 곧 돌아가실 것 같은 그 느낌이었다면 지금은 무언가 새로 시작하는 나이? 네, 되게 좀 다르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키워드. 자, 여러분이 앞으로 미래를 생각할 때 기억해야 되는 키워드. 첫 번째, 혼자. 두 번째, 장수. 세 번째는요, 비대면의 확산. 네, 비대면의 확산. 되게 많은 면접도 비대면으로 보고요. 재택 치료하고 있고요. 비대면으로 치료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비대면 이혼도 가능하대요. 네, 참. 웃기려고 넣어봤는데요. 네. 자, 비대면의 확산을 통해서 이 세 번째 살펴볼 기시감은 무인입니다. 대형 이커머스 때문에 더 이상 동네 아파트에 마트가 필요 없게 되었고요. 소량의 생필품도 이제는 1시간 이내에 배달해주는 퀵커머스 서비스. 그리고 세탁소에는 이제 세탁 어플이 대체되고 있어서 이렇게 비대면으로 갖다 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직원이 없는 가게에 되게 많이 늘어나고 있죠. 그래서 직업이 없는 가게가 늘어난다는 건 인건비의 상승 때문에 그러겠죠. 막상 점원을 두지 않으니까 오히려 손님들이 좋아한대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와서 자꾸 귀찮게 뭐 먹을 거냐, 뭐 어쩔 거냐 자꾸 의식하는 것보다 혼자 가서 조용히 원하는 거 눌러가지고 먹고 나오거나, 사서 나오거나. 최근 이 동네에 카페 문이 열었는데, 무인 카페다. 그리고 이제 청소만 하고 물건만 채워주고 가고 있죠.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무인 카페들이 많이 늘고, 이런 시작은 비대면이다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이 기억해야 되는 변화의 상수 세 가지. 당신은 혼자 삽니다. 두 번째 키워드, 당신은 오래 삽니다. 세 번째 키워드, 당신 없이도 사람들은 잘 삽니다. 어유 무섭습니다. 네, 무섭네요. 참, 뭐라고 해야 되지? 참, 사람은 누군가의 쓰임을 통해서 행복을 얻기도 하잖아요. 내가 누군가의 쓰임이 된다라는 거로 행복을 얻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당신 없이도 사람들은 잘 산대요. 네. 아유, 참. 네. 네. 그래서 기억해야 되는 거. 혼자다, 오래 산다, 나 없어도 잘 산다. 네. 음. 이제 되게 많은, 음, 이제 다양한 사람들과, 결론은 이거예요. 다양한 사람들과 교류하고 이중 간의 지혜를 모으는 사고가 이제 필요하다라고 합니다. 교류해야 된다라는 것. 그러려면 공부해야 되고, 공부하지 않으면 질문을 받았을 때 내 생각은 말이야, 나 때는 말이야, 라면서 뻔한 말을 늘어놓는데요. 공부하지 않으면 내 생각은, 이런 말을 쓰지 않아야 되겠군요. 제가 생각하기엔 이런 말 쓰지 않아야 되겠네요. 나 때는 말이야. 이런 뻔한 말을 늘어놓거나 인생이 다 그런 거야. 인생은 다 그런 거 아니겠어? 이런 말로 모호하게 둘러댈 수밖에 없다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데 여기 한 가지 더 이야기하고 싶은, 자, 무조건 열심히만 하는 게 답이 아니다. 잘못된 방향으로 열심히 하면 소진이 된다. 한 신문사의 기사에 따르면 2002년에는 텔레마케터가 유망 직업이었었대요. 2002년에 텔레마케터가 유망 직업이었대요. 그러나 2015년에 없어질 직업 1위로 지목됐대요. 요즘에 텔레마케팅 누가 하죠? 네, AI가 합니다. 2002년에 누군가는 15년도 안 되어서 사양산업이 될 일에 자신의 인생을 걸었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은 어떤 거에 인생을 걸고 계세요? 사양될지도 모르는 그거 역시 인생을 걸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자, 방향을 먼저 생각하고 그 다음에 충실해야 된대요. 어려운 일이 아니다. 생각을 하면 생각을 먼저 하면 된대요. 일어날 일은 일어날 테니까. 그냥 해보고 나서 생각하지 말고 일단 하고 검증하지 말고 생각을 먼저 하래요. just do it이 아니라 지금 해라. just do it 아니래요. think first. think first. 네. 그래서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할 수 있대요. 할 수 있대. 자, 방향이 먼저입니다. 그냥 해보고 나서 생각하지 말고 일단 하고 나서 검증하지 말고 생각해라. 생각해라. 네, 생각이 있는 사람. 네, 여러분 생각이 있는 사람이죠. 시스템이 바뀌어도 사람이 바뀌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같은 변화의 앞에서도 사람마다 수용성이 다릅니다. 서로의 욕망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환경 변화가 상수라면 우리의 욕망은 변수가 되기 때문에 같은 변화라도 그 결과는 각기 다른 양태로 나오는 것이다. 변화에 맞는 새로운 규칙을 합의하거나 쉽지 않은 이유이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서 변화를 하기에 생각이라는 걸 먼저 하라는 것. 자, 관습은 삶을 안정적으로 이어주는 노하우이자 버릇이어서 그것을 깨려면 사고의 체계를 바꿔야 합니다. 쉽지 않죠. 게다가 재택근무에 대한 부정적인 선입견도 있었고요. 그러다 이번에 해보니까 해볼 만하다는 실감을 알게 된 거죠. 이런 변화가 비단 재택근무 뿐일까요? 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변화를 많이 느끼고 있고요. 이제 더욱이 어떤 변화든 처음에는 조짐이 작았다가 나중에 커지죠. 그러므로 조짐이 작을 때 미리 인식하고 그 작은 욕망까지 수용할 수 있다면 나중에 욕망이 팽창했을 때 자산으로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변화의 작은 부분을 간과하지 마시고 계속 계측해서 변화의 그래프를 그려가시기 바랍니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처음부터 다시 생각해야 될 때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고요.
아까 이제 여기서 말했던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제 무인화 유토피아가 되고 있죠. 지금은 세계화 플랫폼화 되었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작은 일을 하더라도 그만큼의 전문성을 갖추지 못하면 경쟁이 어렵다. 요구받는 역량의 깊이가 깊어지는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가상화가 시작됐다. 비대면 무인화 가속화가 되면서 우리 상품의 장점과 훌륭한 조건을 다양한 형태로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예전처럼 만나서 소통하고 설득하지 않게 되면서 어떻게 나의 의견을 정돈하고 전달하고 협업할 것인지 새로운 고민거리로 올라오고 있다. 여기에 자동화가 더해지고 있다. 저 같은 꼰대들은 한 번에 다 순장된대요. 저는 이 문장도 무서웠어요. 저 같은 꼰대들은 한 번에 다 순장이 된대. 재택근무를 하면 개인별 업무 성과가 정확하게 측정되고 월급 루팡은 다 죽고 사내 정치도 다 안 통할 거다라는 이 결론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일을 하자는 것입니다. 더 정확하게는 나의 생산성을 입증하기 위해서 앞으로 어떤 일을 할 것인지 생각하라는 것이다. 실행하기 전에 생각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변화는 중립적이어서 그 자체가 좋거나 나쁜 것은 아니다. 내가 준비를 해놨으면 기회가 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위기가 될 뿐이다. 그렇다면 사회 변화를 불평하기보다는 준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변화의 속도가 빨라진다면 각자 더 먼저 가 있으려는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우리가 합의의 기준을 공존으로 이렇게 모색을 하고 인간은 군집 생활을 통해서 적응해온 종이기 때문에 상대에 대한 배려가 우리 종이 생존하는데 가장 중요한 이런 사실부터 잊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고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변화는 중립적이어서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없습니다. 내가 준비가 됐으면 기회가 되고 그렇지 않으면 위기가 될 뿐이다 라고 뭐 한마디로 변화하라는 의미겠죠. 네. 네. 이제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 떠밀린 적응. 이만큼 기능을 사용하지 못하는 분이나 여러 대의 디바이스에 투자를 못하는 분은 그만큼 일을 못 받는다는 거죠. 모든 사람이 택시를 앱으로 호출하게 된다면 앱에 익숙하지 않은 기사들은 돈벌이가 막힙니다. 저도 이제 카카오 택시를 많이 이제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론은 그 앱을 활용하는 사람은 이렇게 예약제로 돌아가서 늘 일이 있는 거고 그런 걸 못 하시는 분은 늘 같은 자리에서 손님만 기다리게 되는 거죠. 여기에서 이제 사례가 하나 나오는데 반백년을 넘는 시간을 택시 운전을 하신 분이래요. 그래서 그분이 택시를 하는 동안 무려 9대를 폐차할 만큼 오래 택시 일을 했대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일을 해야지라고 했는데 새로 전기차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되게 흥미가 있었대요. 그래서 전기차 한번 해볼까 해가지고 그 80대 중반에 80대는 운전하기 쉽지 않죠? 80대 중반에 전기차를 몰고 즐기면서 택시 운전을 했대요. 그리고 앱을 깔고 콜을 받고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네, 그래서 지금도 일을 열심히 잘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아가 최근 택시 기사들이 매우 친절해졌다는 평가, 저도 느끼기에 좀 친절해졌어요. 하자마자 어서 오십시오라고 인사하면서 그래서 참 이런 여러 가지 변화를 여러분들 느끼고 계시죠?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들이 택시도 1초, 2초 굉장히 중요하죠. 빨리 오고 늦게 오고 이렇게 늦게 배제되거나 이럴 경우에 바로 바꿔 타죠. 아시는 것처럼 오픈마켓에서 1초, 2초 간의 차이는 엄청나게 차이가 난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그런 빠른 변화에 얼른 빨리 올라타야 되겠죠. 자, 여기 이 송고영신이라는 거 많이 들어보셨죠? 낡은 것을 보내고 새 것을 맞이해서 1월 1일 날 우리가 이 이야기 많이 하는데 우리는 코로나로 일상이 정지됐을 때 우리는 멈추어 생각해 볼 기회를 맞았다.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될지 이번 기회에 더 나은 것을 선택해 보면 좋겠다. 넘어진 김에 정비해 보자는 것이다. 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현행한 노력의 데이터 기반은 사고, 그리고 이성적 사고, 과정의 충실함을 절대 잊지 말아라. 다시 한번 말하자면 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현재의 노력, 데이터 기반 사고, 이성적 사고, 과정의 충실함. 네. 그래서 과거에서만 배우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오늘로 본다면 지금으로부터 미래를 볼 수가 있다라는 것. 우리는 좀 더 현명해질 필요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지금 요 그림, 요거 누구죠? 렘브란트입니다. 렘브란트 자화상. 그런데요. 렘브란트 자화상 이거 렘브란트가 그린 게 아니에요. 네.
3D 프린터로 만든 작품이에요. 자, 이제 모든 것을 이렇게 AI가 하고 있어요. 자, 그럼 인간인 나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네. 바야흐로 사람이 상품이 되는 시대가 오고 있고, 네, 파는 것이 인간이다. 그렇다면 나에게 팔 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 경쟁의 추이가 바뀐다면 나는 어떤 능력을 얻을지 고민해봐야 된다. 막연히 준비하는 분들은 스펙 경쟁에 뛰어들었다. 스펙, 취업 스펙 구종, 세트 같은 것들, 뭐 이런 게 통한다고 하지만 향후에도 내 경쟁력으로 이런 것들이 유지될 수 있을까? 네. 바야흐로 사람이 상품이 되는 시대입니다. 현재 노동자들은 유형이건 무형이건 자신이 가진 무언가를 판대요. 무언가를. 그렇다면 나에게 팔 게 있어야 된다. 네. 여러분은 나에게는 어떤 능력을 얻어야 할지 고민해봐야 되고 나는 무엇을 팔지 네, 고민해봐야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가 늘어나는 걸 보면서 너무나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고요. 저 이거 네 누구죠? 네, 야쿠르트 아줌마죠. 요즘에 야쿠르트 아줌마 저 여기까지 봤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 이제 뭐가 나오고 있어요? 네, 이제는요 사람이 들어있는 야쿠르트 이 로보트가 지금 그래서 한국 사회를 충격에 빠뜨린 2016년에 알파고 그래도 인간이 만든 데이터가 필요했대요. 그런데 2020년에 나온 알파고에는요, 이 뮤제로라고 하는 인간이 필요가 없대요. 그래서 자기 혼자 규칙을 습득하고 배우고 게임을 한대요. 이제는 인간이 생산에 들어가지 않는 세상이 왔대요. 네. 그래서 외국인의 보기에 한국은 여러 가지가 신기한데, 이 야쿠르트가 되게 신기하대요. 야쿠르트 카트가. 그래서 기술 발전이 인간을 이 돌이라는 희망이 담긴 예측이었는데 위기로 오고 있죠. 그래서 최근에 판매원이 없는 무인 카트가 나왔대요. 드디어. 로봇을 조정할 줄 알았는데 인간이 빠졌답니다. 그래서 야쿠르트 판매원 사이에서는 과거에 수레를 끊으라 힘들었는데 전동 카트가 보급이 되면서 직업 만족도가 높아졌었고 그런데 이제는 네, 무인 이 로봇이 나와서 참 네, 무섭습니다. 이제는 소외되거나 대체되는 것을 두려워하면서 왜 여러분은 중간값만 추구하냐, 무서워하면서 하지 않느냐라고 지금 세게 말하고 있죠. 네, 그래서 타인의 기대와 기준을 목표로 교육만 받고 살아오다가 갑자기 내 삶의 주도권을 가져와야 하니까 여러분은 자기 삶의 주도권을 갖고 있습니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플랫폼을 만들거나 장인이 되는 것, 그리고 프로바이더가 되거나 크리에이터가 되거나 둘 중 하나. 자, 이쪽이든 저쪽이든 1등이 되어야 되고 가운데는 없대요. 결국 이 이야기는 무섭고 슬픈 결말. 우리가 완전체가 되는 수밖에 없다라는 것 말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어정쩡한 것은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무섭습니다, 이제는.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이제 기억해야 되는 이 키워드입니다. 네, 뭐라고 말하고 있죠? 제가 영어가 좀 발음이 안 좋지만, 네, 브랜드 이즈 더 메시지. 네, 컨텐츠가 내 메시지가 되는다. 그리고 네트워크가 내 메시지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네트워크, 그리고, 이 라이프 스타일. 네. 참, 저 요 문장이 되게 기억에 많이 남네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는 뭐 행동의 모든 것, 여러분이 말하는 모든 것,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모든 과정의 모든 것이 여러분의 메시지다라는 것. 그래서 여러분은 어떤 메시지를 지금 보이고 있나요? 네. 자, 기록은 공감을 부릅니다. 그래서 기록해야 된다라는 것. 네. 그래서 제가 기록을 하고 있죠. 독서 기록하고 있고, 일기를 쓰는 거를 그냥 인스타에 그냥 저의 일기처럼 뭐 감춰야 될 일기는 없잖아요. 그래서 일기처럼 이제 일상을 사실은 기록하는 기록, 그리고 지금 독서 기록, 그리고 이제 유튜브 기록, 뭐 여러 가지를 좀 남기고 있죠. 그리고 그런 기록들이 내가 알리는 게 아니라 발견이 된답니다. 그래서 지금 또 중요한 키워드 하나는 발견되다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빅데이터, 메타버스가 유행, 뭐 누가 하고 있었지라고 했을 때, 그거 양복희가 하잖아. 뭐 이런 식으로 이제는 발견이 되는 게 키워드입니다. 그래서 발견되기 위해서라면 먼저 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어떻게? 네, 꾸준히. 자, 현실을 둘러보아도 일관성 있는 메시지가 꾸준히 발달한 기업이 살아남는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루이비통 160년, 그리고 파타고니아 40년,
그리고 밀도가 높다면 5년 만에도 가능하대요.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스타벅스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여러분은 무엇을 좋아하나요? 어렸을 때, 어, 뭐, 그랬던 로봇을 만들기도 하고, 레고블록을 갖고 놀다가 이 아티스트가 되기도 하고, 그리고 어렸을 때 좋아했던 만화를 발행하는 회사에 입사했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크리에이터가 되기도 하고, 그래서 실행을 지속하면 어느 순간 예술적 경험을 할 수 있대요. 이 문장도 되게 좋았어요. 실행을 지속하면 어느 순간 예술적 경험을 할 수 있대. 네, 철학자 이 존 듀이가 이것을 하나의 경험이라고 표현을 했고, 내가 좋아하는 것을 잡아서 해보고, 그것을 숙련될 때까지 지속하면 어느 순간 예술적 형태의 이 러너스 하이 같은 감정을 느끼게 되고, 이게 바로 덕업일치가 된대요. 내가 좋아하는 것을 꾸준하게 하면 덕업일치가 된다라는 말이겠죠. 자, 여러분이 보고 있는 이 스타벅스 로고, 이 사연을 아시죠? 스타벅스는 우리가 모비딕이라고 하는 책의 그 선장이 커피를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그 선장의 이름이 스벅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이름에서 스타벅스의 그 이름이 유래가 됐고, 그리고 여기에 있는 여신은 누구죠? 사이렌이죠. 자, 사이렌 하면 누구죠? 이 오디세우스가 유혹되지 않기 위해서 두 눈을 감고 귀를 틀어막고 배를 타고 이제 집으로 돌아오는 그 과정에서 이 사이렌이 유혹을 했는데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죠. 그래서 이 스타벅스를 지나가는 모든 고객을 유혹하겠다라는 의미의 스타벅에 이 사이렌의 여신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이 뭐죠? 벨이 없는 카페는 스타벅스입니다. 네, 다른 데는 다 벨이 울리잖아요. 근데 이런 커피를 마시기 위해서 당신은 이 정도 기다려야 돼. 라는 스토리가 사실은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스토리화하라는 것입니다. 스토리화하라는 거. 스토리화하라는 이게 여러분들에게 직업이자 작업이자 여러 가지 브랜드의 시작이다라고 말할 수 있고요. 나만의 것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나만의 것, 여러분의 것, 그 독창성을 증명할 수 있어야만 경쟁할 이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근데 이 독창성이라는 건 한 번 멋있고 끝나는 게 아니라 생존을 위해서 이제 계속 필요하다라는 것. 네. 여기까지 책은 마쳤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 가지 키워드가 생각이 나는데, 혼자, 장수, 나만의 스토리, 그리고 내가 하는 모든 것에 메시지가 담겨 있다라는 거. 그러면 그런 거겠죠. 누군가 늘 지각해. 누군가는 그 지각이라는 메시지를 심어주는 거고, 누군가는 늘 사진을 찍어. 사진이라는 메시지가 담겨 있을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스스로에게 어떤 메시지를 의미 있게 좀 정해줘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네. 오늘 준비한 독서 리뷰는 여기까지 모두 마치고요. 네. 기록을 멈춰 볼까요?